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김수민 평론가, 이현웅 YTN 라디오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잠을 잘 자고 있습니까? 네. 피곤해 보였어요. 네. 오늘도 성대모사 좀 준비를 했습니까? 좋아, 빠르게 가.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바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목소리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소식 뭡니까? 네, 특별 재난 지역 지정입니다. 얼마 전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 등의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액 등 일정한 요건이 법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부터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 일부였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을 선포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되겠고요. 이날부터 또 4일 동안 진행이 되는 을지 연습과 관련한 발언도 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축소가 됐던 을지 훈련을 정상화하고 군사연습인 프리덤 실드와 통합해 시행하게 됐다면서 실제 상황을 정밀하게 시나리오화해서 이것을 전제로 한 연습으로 바꿨다라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한 상황인데 비피가 컸던 동작구하고 서초구가 빠졌어요. 기억나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했던 곳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 당협위원장이잖아요. 네. 머쓱한 거 같다는 생각 들고요. 네, 뭐 곧바로 빠르게 네. 지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불안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서초구 동작구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일단 침수 가구 같은 경우 동작구는 사실 좀 유력하다고 보여지는 게 그렇죠? 침수 가구 추가 조사가 끝나면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동작구하고 서초구가 갖고 있는 특징이 어떤 뭐 개별 가구 이상으로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해서 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걸 산정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고 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게 늦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산정 작업이 끝이 나게 되면은 조금 더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지정된 게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그리고 경기 성남, 광주, 양평, 강원의 횡성, 충남 부여, 청양 등의 8개 시군구 지역하고요. 아하. 강남구 개포 1동, 그리고 여주의 금사면, 삼북면 이렇게 3개의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네.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 일단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조사를 벌일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요건만 충족한다 그러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방침이고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사전조사 때 뭐 이미 이 정도만 조사해봐도 충분히 피해가 크다라고 한 곳들 10개를 먼저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한 거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특별 재난 지역에서? 뭐 일단은 피해 복구비가 이제 지방비 부담분 을 국고로 지원한다라는 네. 부분이 있겠고요. 한 50에서 80% 지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관련된 지원금도 나오는데 재난지원금 지급도 될 수 있겠고요. 뭐 국세, 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같은 한 30종의 간접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국토부 향한 질책이 좀 이어졌는데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 이 공약을 파기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 마스터 플랜 발표를 해서 2024년 추진을 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이
이게 늦어지는 거 아니냐 반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나름 빠르게 가는 건데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원래 5년 정도 걸리는 사안인데 단축해서 이 정도다. 예, 그거를 왜 국민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원래 하지? 더 걸리는 건데 단축한 거다.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음. 또 국토부를 향해서 질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을지훈련 3박 4일 진행될 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북한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연합 훈련을 없애지 않으면 대화가 힘들다. 이런 입장을 계속 피력을 해왔었고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강도 높은 비난 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 연합 훈련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도발하진 않더라도 추후에 또 도발이 이어질 수는 있다. 이것은 충분히 내다봐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 국무회에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노란색 아닙니다. 녹색, 녹색 정확한 녹색은 아닌데 녹색 같은 점퍼 입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계속? 지금 시제품입니다. 아, 시제품이에요? 시제품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다크 그린, 네이비, 그린, 그레이, 베이지. 아, 맞네요. 네, 이렇게 5가지 중에 어제 입었던 게 그린으로 아마 보입니다. 이 민방위복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행안부 입장을 보면은 2005년에 도입을 해서 17년 동안 계속 노란색 민방위복만 입고 있었다. 네. 이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용도 혹은 계절에 따라서 뭐 색이나 이런 복장을 구분해서 입는데 우린 너무 획일적이었다라고 해서 이 시제품을 내놓게 된 거고요. 네. 방수나 뭐 난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현장 활동에 필요한 기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시범 적용을 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그레이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레이도 그레이, 있죠. 회색. 예. 5가지. 예. 네. 뭐 그린, 김준표는 네이비, 다크 그린, 그레이, 베이지. 예, 어느 게 좋아요?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결국에 하나로 좁혀지는 건가요? 지금 일단은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이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요. 상황이나 이런 것마다 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뭐 화재 아니면 뭐 지진 뭐 이런 게 있을 네.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서 함께 뭐 입으면 안 됩니까? 그때 뭐 색깔을 좀 달리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시제품을 결국에 5가지를 다 입어보는 공무원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시제품을 줘놓고 다시 가져갈지 아니면 그 공무원이 기념으로 가지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좀 공무원 한번 했는데 옷 좀 줘야죠.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현웅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일본의 관함식 초청입니다. 네. 오는 11월 일본이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가 개항되는 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비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이번 초청에 응한다면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참가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군은 국제 관례와 과거 해군의 참가 사례 등을 검토해서 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가 어느 정도 명확한 만큼 이번 관함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서 2018년 우리 해군이 개최한 관함식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 측에 해상 자위대기인 우길기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 반발했던 일본 결국은 참석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네. 자,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아마 보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많이 애쓰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티테제 성격을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 개선이 안 됐고 그것을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또 그러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입각해서 개선하겠다.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 또 민주당 정부 때 있었던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빌어와서 또 강조를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한미일 삼각협력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런 전통적인 한미 동맹 노선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해상 자위대 관함식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면 몇 년 만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까? 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10월에 한 차례 참석한 바 있고요. 네. 당시에도 우길기는 개항이 됐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 해군은 참석을 했었고 이게 두 번째 참가였고 그 전은 2002년이 되겠습니다. 네. 관함식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장병, 함대, 검열하는 의식인데 우방국 해군을 초대를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뭐 태평 동아시아 뭐 이쪽 지역 해군들을 다 초청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참석을 할지 말지 이 부분 좀 계속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눈에 띄는 거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길기예요. 그 해상 자위대가 우길기 걸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보고 그 우길기가 군국주의 상징인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가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길기 딜레마가 있는 거니까 네. 한국에서 이제 한국인들은 우길기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그렇죠. 국기 그 깃발인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제국주의 청산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게 또 국제적으로는 사실 예를 들어서 하켄크로이츠라고 하면 전범의 상징으로 독일, 돼 있잖아요. 근데 우길기가 또 그렇게 인식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또 네. 일본 사회에서 우리는 옛날부터 이 우길 문양을 써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좀 한국에서의 정서하고 국제적인 공인 이 부분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특히 이제 우길기가 평소에 한일 관계가 좋을 때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아, 맞습니다. 1998년에 관함식이 있었을 때도 우길기단 배가 그냥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또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부각이 되고 이렇게 우길기를 단 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 뭐죠? 네, 마지막은 한동훈, 최강욱 재충돌입니다. 충돌. 네.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지금. 더 피해자라고 보는 그러니까 견해가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아니 지금 그런 태도를 바꾸란 지금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 사건의 사실상의 피해자는 접니다.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시고요. 그런데 가해자가 법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뭐 충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용하는 것인지. 네, 뭐 대화에서 유추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충돌 배경은 신라젠 취재 의혹의 당사자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이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는 것이 자신의 재판과 연관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논란이 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장동혁 의원이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민주당의 최강욱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최강욱 의원은 한 장관과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공식 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견해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 들으신 것처럼 최 의원을 향해서 기소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라는 얘기라고 반박을 하면서 한동안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회 법사위 참 하루도 뭐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번 붙었다고 해야 되나요? 당시 네. 최강욱 의원하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둘이 붙은 적이 있잖아요. 이 채널 A의 악연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그 사건에서 출발을 했죠. 네. 채널A 사건이 벌써 2년이 넘은 사건이고 사실 그 사건 시작할 때만 해도 최강욱 의원은 의원이 아니었고 네. 한동훈 장관도 그냥 한 명의 검사였던 시절인데 음흠. 아직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2년 정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로 일단 털고 나왔고 최강욱 의원은 본인이 올린 그 SNS 포스팅 내용이 문제가 돼서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하나의 사건으로 좀 오랫동안 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뭐 이 한 사건을 뛰어넘어서 네. 이제 윤석열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정부와 틀어진 검사 출신들과 또 강력하게 소위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던 철험회라든지 네. 이쪽 간에 이제 건널 수 없는 그 강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또 발견이 되는 것이죠. 자 채널 A 사건 지금 뭐 두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 명예훼손 혐의 요거 허위사실 유포 요거는 재판 진행 중이고 9월 6일 날 1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사건 진행 중인데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피해자 얘기하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설전의 배경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 피해자 가해자 얘기는 서로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서로 괜히 했다 이거죠. 네, 그 본인들이 각자 맞닥뜨린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실 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좀 여유를 가져도 될 게 본인 무혐의로 일단 털고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원래 이게 국회의원들끼리 언쟁이 붙은 사안입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 근데 그렇죠. 거기에 끼어든 것이 이제 그렇게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었다. 본인을 생각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 내가 피해자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근데 이게 뭐 다수결에 물어볼 사안도 아닌 그렇죠. 것이고. 이거는 뭐 둘 다 쌍방 고소가 돼 있고 네. 재판이 뭐 되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강욱 의원도 이해충돌 측면에서 뭐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내가 이걸 법사위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면 이 모양 이 꼴로 사건이 돌아가겠냐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해충돌 부분에서 문제 없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도 되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공방의 핵심이 이해충돌인데 글쎄요. 이 최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이게 이해충돌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건 뭐 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법으로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데 법사위원이 된 사례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죠. 네. 국민의힘에도 있었고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이완영 의원이라고 예. 예, 거기도 기소가 돼 있었는데 이완영 의원이 이제 좋아합니까? 아니면 미워합니까? 아유, 이- 비슷하네요. 이 청문회 근데 우리 네, 오랜만에. 청취자분들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만 네. 예전에 이번에는 이제 국회는 안 하고 있지만 그렇죠.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때 그 국정농단 청문회 때 예, 법사위 관사였나 네. 그랬을 거예요. 고영태 중인 최순실 좋아합니까? 아니 미워합니까? 네, 이 발언을 했었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분도 이제 참여를 한 이해관계 번 했죠. 이해충돌 네. 된다고 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추미애 장관한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전에 법무부 장관을 일개 네. 장관으로 표현했는데 이번에 일국 장관인데라고 또 말씀을 하더라고요. 일개예요, 일국이에요. 장관은 뭐 두 개 다겠죠. 자기가 하면 일국이고 남이 하면 일개고 이래 되나?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 네, 거죠. 그러면 안 그러니까 되는 거 채널 A 아닙니까? 사건 처음 네. 터질 때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당시 이동재 기자하고 네. 공모한 거 아니냐라고 하다가 이제 그 녹음 파일이 터졌지 네. 않습니까? 그때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니 추미애 장관은 일개 장관이 말이야 국민의 알 권리에 뽀샵질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맞아요. 예. 이번에는 아니 일국의 장관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깁니까? 이렇게 되는데 물론 그 두 가지 논리가 모순이나 상충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죠. 네. 이제 공교롭게도 네. 특히 이제 발언 단어 자체가 일개 대 일국이라고 돼서 이제 본인이 됐을 때하고는 조금 생각이 달라진 건 아니냐 네. 이 얘기는 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동훈 장관을 지금 흉내낼 수 있는 성대모사를 할 수 있는 평론가는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그 듭니다. 항상 평정심을 잘 지키는 네. 약간 인사청문회 때 네. 성대모사를 지금 해주셨는데 네. 어제 모습은 사실 아, 조금 네네. 감정적인 표현들도 있었거든요. 그 성대모사도 가능해요. 지금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한 걸 제가 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지금 한동훈 장관의 약간 네. 평정심 이름 어떤 성대모사도 가능한 것 같아서 평정심을 잃는 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는데, 근데 제가 봐도 어제는 조금 들썩들썩 하시는 맞아요. 모습이었어요. 네네. 상황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한동훈 장관님 성대모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대모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현웅 아나운서, 자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